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10만 원을 인상한다는 공약 이행에 대해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분 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기초연금은 해마다 4월이나 5월에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가 반영되면서 재정산되는 달입니다. 그 결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중단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4, 5월이 되면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년 생활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대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2022년도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20% 감액하여 매월 49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70%에게만 지급하다 보니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세 가지 감액 조건에 따라 해당되게 되면 연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하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4월이나 5월이 되면 이 감액 금액이 커져서 연금액이 줄거나 아예 탈락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시기라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결국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 재산의 증가입니다. 이때는 재산이 정말로 증가해서 반영된 경우라면 예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년도 3월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변동분이 올해 4월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대부분 공시지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일반 재산 증가로 작용하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2021년 작년도 3월에 발표한 전국 공시지가 인상률은 전국 19.05% 상승으로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이 19.67%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준이 올해 4, 5월에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다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서울 경기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이유 없이 단지 주거만 한다는 이유로 만약 6억 원의 아파트라면 1억 2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올라서 좋을 수도 있다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 주거용 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전부가 실거주용이라는 점이죠. 1억 2천만 원의 재산 증가를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 보면 1억 2천만 원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대폭 줄거나 기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가구 248만 원 이상이라면 아예 탈락하는 경우가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 기초연금에 적용되어질 올해 2022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7.22%로 서울 14.22%, 경기도 23.20%, 부산 18.31%로 이 상승한 거는 표를 통해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기타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출처와 성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의 재산 증가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한번 본인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이후에도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통장 명의 대여는 정말 조심해야 할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의 증가인데요. 이는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이 줄거나 탈락하는 것은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인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순수 근로소득만으로 한 달에 얼마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이분들은 세를 사시거나 자가주택이어도 공제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보다는 순수 근로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탈락이 결정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득 상한액,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소득을 평가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계산하고 해마다 변하게 되는데요. 2022년 올해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자, 그럼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평가액만 계산하면 이 금액이 곧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공식은 근로소득에서 우선 103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0.7을 곱하게 되고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하게 되는데, 우선은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 급여는 191만 4,440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겠지만 기초연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추가 공제 30%를 하게 되면 소득평가액은 61만 9,108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해서 180만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30만 7,500원 전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 대상이 되는지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평가액이 180만원 이하가 되려면 월 근로소득이 약 360만원 이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상한액이 288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합이 약 514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법 높은 금액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이 금액에 근접할수록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의해서 기초연금은 감액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일하는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근로소득은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영향을 적게 미칩니다. 노년층을 위해 시행되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4, 5월에는 실제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기초연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변동폭이 크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음에도 금액이 줄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를 찾아가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년 기초연금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결과가 반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에서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